안녕하세요. CN투제이 박종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경매 낙찰 사례, 서울에 있는 아파트, 석관동에 있는 두선 아파트 낙찰 사례를 설명을 드리려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우선 대법원 사이트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2012 타경, 2011 타경이네요. 2011 타경 9779번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죠. 제가 체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체크하시면 보시면 여기 물건에 대한 기본적인 거 얘기를 드리면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10번지 두산아파트 113동 302호입니다. 좀 층이 조금 낮은 편이고요. 대지권 면적은 20.54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49.88평입니다. 거의 전용 면적이 50평이면요. 아파트 분양 면적은 한 60평 정도 될 것 같고요. 요 물건은 참고로 지금 임차인이 없고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감정가가 6억 2천부터 시작이 돼 있는데요. 두 번 유찰돼서 6억 2천에서부터 두 번 유찰된 감정가 대비 64%인 3억 9,680만원부터 경매가 시작이 됐는데 오늘 최종적으로 낙찰받은 사람은 채권 쪽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 금액은 4억 3천이고요. 그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흥국생명에서 근저당 설정으로 채권 최고액은 실제 한 5억 8,600 정도 되는데요. 원금이 아마 4억 4,7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 금액이 아마 그 채권의 원금일 것 같고요. 이 원금에서 나름대로 분석하고 평가해서 최소 금액을 적은 게 4억 3천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감정가 대비 69%의 낙찰을 받은 사례고요. 한번 물건 상세조에 가서 한번 보죠. 위치나 어떤지 보시면 2000년대가 아니고 98년 4월에 그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15년 정도 된 건물 같고요. 평형이 크다 보니까 방이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뿐이 없네요. 실제 방이 상당히 큰 것 아파트가 넓은데 방은 다섯 개죠. 죄송합니다. 방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고요. 화장실은 아마 두 개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본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진상으로 3층이 이렇게 표시 원형으로 된 경매 물건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찍은 바로 공원이 있네요. 네, 사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시세 한번 볼게요. 시세는 지금 같은 평형 기준으로 같은 동입니다. 참고로 분양 면적이 60평형 199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용 면적이 164.9고요. 분양 면적이 199제곱미터니까 뭐 계산 대략적으로 하면 60평형 정도 될 것 같고요. 시세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뭐 부동산 쪽에 전화해 보시면 더 자세히 알 것 같고요. 지금 나와 있는 게 고층으로 되어 있어서 총 25층 중에 3분의 1 잡으면 한 8층 정도? 그러면 18층부터 25층 사이가 아마 고층으로 표시가 될 것 같고요. 5억 4천이라면 뭐 4억 3천이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워낙 지금은 대형 평형에 대한 좀 비애라고 저번 방송에도 얘기 드렸는데 너무 선호를 안 하다 보니까 감정가 자체는 좀 무의미한 것 같고요. 낙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마 요 중간에 제가 다른 평형으로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만약 32평이 매매가 얼마 정도 될까요? 32평형이 지금 나와 있는 게 3억 4천에서 3억 8천 사이입니다.
거의 5천만 원 정도 뿐이 차이가 안 나죠. 가격 차이가. 그만큼 대형 평형을 많이 선호를 안 해서 지금 30평형대는 상당히 많이 입찰에 몰리는 것 같고요. 저는 참고로 그렇게 큰 부담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투자가 아닌 실거주 목적이라고 해도 30평대보다는 40평 이상 50평형대라도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관리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는 워낙 이런 인터넷이 발달이 돼서 관리비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죠. 관리비는 공용관리비가 딱 2배 정도 나오네요. 그쵸? 면적이 108 정도 제곱미터하고 199는 거의 2배인데 88,000원과 기본 공용관리비가 16만 3천원이니까 거의 한 2배는 좀 안되는데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난방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얼마 차이 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아파트를 분양할 때 앞으로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중소형이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해서 뭐 경매 낙찰이나 일반 매매에서도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고 뭐 대형 평형보단 일반 매매에서 높은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매매 가격 자체가. 근데 항상 그 중소형 평형이 인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하나의 사이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이 만일 금액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고 하면 평형을 조금 높여서 경매를 통해서 입찰을 참여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이 물건에 대한 설명은 제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뭐 임차인 관련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큰 문제 없이 뭐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낙찰은 좀 아쉽게도 채권자 쪽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 이하로 갔을 경우에는 아마 채권자 쪽에서 손실이 더 발생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갔을 때 실제 이 입찰한 그 채권 쪽도 표정을 봤는데 별로 좋아하는 표정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뭐 실제 뭐 경매 입찰장 가면 뭐 좀 희비가 많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 받으신 분은 정말 좀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참고로 또 이제 안타깝게 낙찰을 못 받으신 분들은 그만큼 뭐 현장에 뭐 그런 조사나 시세 파악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오늘 하루를 또 법원에 거의 오전 시간 오후까지 다 보내는 상황이라 낙찰을 못 받고 오면 좀 답답하죠.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튼 그래도 일반 매매보다는 경매를 통해서 저렴하게 사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니까요. 좀 시간을 갖고 꼼꼼히 물건도 확인해 보시고 저희는 이제 매주 추천 물건과 낙찰 사례에 관련된 방송을 진행하니까 저희 방송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 방송 지금 듣고 계신 분한테 자주 좀 저희 방송 계속 저희 이 시간을 아직 정하지는 못했는데요. 아마 한 5월달 정도 되면 저희가 정확한 매주 그 진행하는 뭐 추천 물건 방송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 그 다음에 낙찰 사례 방송은 몇 시부터 몇 시 이렇게 딱 픽스 시킨 상태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가 또 일이 또 이런 경매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딱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막 갑자기 이렇게 일이 몰릴 때는 저희가 딱 방송을 딱 정해놓고 한다고 하면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는 지금 못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 늦은 시간에 방송 지금 들어주시는 분한테 감사드리고요. 요번 물건은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네 조금 있다가 다시 저희가 그 추천 물건에 설명드렸던 물건이 오늘 낙찰이 됐습니다. 그것도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